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기승전모를 업로드할 때마다 나오는 그 대사, 오랜만에 기승전모네요. 사실 기승전모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 영상 업로드 자체가 뜸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반전으로 며칠 전 유튜브 시작 6년 만에 최대 조회수를 얻었죠. 가로치고 쇼츠빨. 요즘 저는 이 세계에서 성장하는 괴물, 성괴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치웠나? 해치웠다! 그런데 요즘 이 세계에서 하는 이벤트가 잠깐 접어야겠네. 쇼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리스 로마시나 쇼츠 영상에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거 초딩 전용 맥심 있잖아요? 그 영상에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법천자문 20건의 빡침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빡침 사실 저도 느꼈습니다. 이런 천하의 빌어먹을 모아요시 빌드업이.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제목만 봤을 땐 자신있게 믿고 걸을 수 있는 만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미 주문을 외우고 있게 하는 만화, 또 하지만 최근 그리스 로마시나 엔딩 위기에 처한 추억의 그 만화, 코믹 메이플 스토리에 이어 기승전모 두 번째로 다루는 어린이 도서 마법천자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완전 MZ한 선생님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지만 2000년대 초엔 영어 다음으로 한자가 중요 학습 요소로 인식될 만큼 열풍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민이들의 영원한 적, 학습지에서도 한자 교육을 하곤 했죠. 당시엔 한자를 꼭 배워야 하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저 또한 학교에서 단소로 맞아가면서까지 한자를 외운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내신 필수 과목 선정, 그냥 닥치고 외워야겠지. 오늘의 주제인 마법천자문은 이런 한자 열풍과 함께 시작된 도서로서 그리스 로마시나, 코믹 메이플 스토리, 무서운 게 딱 좋아, 살아남기 시리즈, 보물찾기 시리즈, Y 등과 함께 근본 어린이 도서 7무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마법천자문은 이름만 들어도 따분한 한자를 주문을 붙여 말하는 학습 만화 컨셉으로, 모티브는 주인공의 비주얼을 대충 봐도 중국의 고전 소설인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법천자문의 줄거리를 빠르게 요약하자면, 사고 뭉치지만 정 많고 용기 넘치는 주인공 손오공. 그는 스승 보리도사로부터 한자를 이용한 마법을 전수받는다. 그러던 도중 자신 때문에 마법에 걸린 삼장의 마법을 풀려면 사라진 마법천자패를 모아 마법천자문을 완성해야 하는데, 나쁜 목적으로 마법천자패를 모으는 혼세대 마왕이 번번이 이를 방해를 한다. 결국 손오공은 하늘나라 공주 샤오, 먹보소녀 돈돈과 함께 모험을 펼친다. 불어라 바람풍! 지금 바로 다운로드. 참고로 마법천자문의 초반 스토리는 스튜디오 시리얼이라는 두세 명으로 구성된 작가 그룹이 담당했고, 마법천자문이 데뷔작이라고 하네요. 와우. 마법천자문은 2003년 1권 불어라 바람풍으로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인기를 얻게 됩니다. 마법천자문의 인기 요인은 당연히 학습과 만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화책을 사달라고 해서 단칼에 거절하려 해도 학습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보이는 순간 부모님의 지갑이 열리는 건 시간 문제죠. 물론 학습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융합하려는 시도는 예로부터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은 꼴을 보기 힘들어서 최근까지도 청렴 어드벤처 같은 혼종이 탄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법천자문은 이 어려운 걸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교육용 만화답게 한자를 쉽게 설명하였으며 그림체 또한 아기자기한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기에 포켓몬, 디지몬, 유유양 등 딱지나 카드를 모았던 당시 어린이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마법천자문 또한 1권 출간 때부터 한자 카드를 끼워 판매하는 악랄하잖아. 그렇게 부모와 아이들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훌륭했는데 만화 자체로는 어땠을까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들은 보통 캐릭터가 지나치게 평범하여 유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마법천자문은 스토리 및 인물들이 입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세마왕은 악당이지만 마냥 악한 것이 아닌 자신에게 방해가 되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만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었고, 사실 얘는 실눈케인 것만 봐도 그렇지만 토생원 같은 성과 악이 모호한 캐릭터도 있었죠. 특히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별 큰 한자 단어로 교훈을 전달하고 각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가지는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스토리를 진행해 나간 것이 큰 매력 요소였고, 대사나 연출 또한 성인이 봐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당시 중고등학생 독자가 있을 정도로 폭넓은 독자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투신 또한 폭력적인 장면이 없어 이 부분에서 K 부모님의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었죠. 마법천자문은 2003년 출간되어 3년 만에 12권 누적 판매 부수 600만 부라는 기록을 세웠고, 결국 2년 후인 출간 5년 만에 16권 누적 판매
판매 부수 1000만 부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영상 시작에도 언급했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외모 너프를 먹기 전인 18권까지의 판매 부수가 약 1000만 부, 코믹 메이플 스토리의 37권까지의 누적 판매 부수가 약 1000만 부라고 합니다. 마법천자문이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잘 팔린 건 개인적으로도 의외네요. 본진이 잘 돌아간다면 멀티를 하는 게 국룰. 2005년 퀴즈 천자문, 한자놀이북, 2006년 비밀의 전자사전 등 여러가지 파생책과 캐릭터 시장에도 호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담으로 코믹 메이플 스토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한자 도둑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한자 교육이라기보단 스토리에 집중된 느낌이라 교육용 만화로서는 큰 장점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러면 학부모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없다고? 마법천자문은 한 권당 20자 총 20권으로 총 400자의 한자를 재밌게 배우는 것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권으로 예정되어 있던 20권의 작가가 바뀌는 헬파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맞아야겠지. 이렇게 잘나가던 마법천자문은 19권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20권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권 완결을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기존의 발간 간격이 길다는 이유로 출판사와 협의 후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권만 남았는데 굳이는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이죠. 1권을 늘려 21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부가 말이죠. 결국 21권도 2부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완결을 하고 새로운 시리즈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지만 1부가 끝났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더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서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22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기승전모의 수많은 작품들처럼 용두삼이 엔딩이 쉽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마법천자문은 17에서 19권이 워낙 퀄리티가 뛰어나서 그렇지 2부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저 20권 초반부가 캐릭터 설정이 전과 갑자기 달라지고 그림 퀄리티가 비교가 될 뿐이었죠. 아, 이게 문제되는 요소인가? 리을이응 크크. 또한 2부 속 주요 컨셉이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이집트 등 서양 판타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거 한자 학습만 하고 주인공부터가 손오공인데 이것이 말로만 듣던 동서양의 조화인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 45권 이후로 기존판이 절판되고 무려 AR 기능이 추가되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비추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인데 당시 포켓몬고가 유행하니까 너도 나도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움직임이 많긴 했죠. 다만 이 기능을 넣으면서 중간에 개선해야 할 스토리나 설정 오류 등을 고친다면 더 만족했을 텐데 굳이 안 고쳐도 될 부분을 건드렸죠. 특히 대사 부분은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정되었으며 뒤에 문장이 끝맺음이 안 된다든지 바뀌어서 더 어색하게 문장이 연결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표지 또한 근본 없어. 아니 뭐라 표현 못할 이질감이 물씬 풍기는군요. 한자 학습 효과 또한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AR 기능이 생겨서 좋은 점은 한자 쓰기와 임팩트 구현으로 좀 더 생동감 있게 한자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지만 이 AR 때문인지 기존판에 있던 마법의 한자를 찾아라라는 코너를 아예 삭제시키고 설명 또한 간소화시켜 한자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게 해놨다고 합니다. 내용의 퀄은 낮아졌지만 책의 가격은 최신 기술 때문인지 더 올라간 것이 포인트. 그런 2부는 논란이 많았지만 일부의 부족한 설정과 떡밥 회수, 한자 천자 달성 등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명분은 있었습니다. 가끔 일부가 돌아온 것만 같은 멋있는 장면도 있었고요. 하지만 2022년 8월 마법천자문은 결국 3부로 연장 연재가 확정된 탓에 마무리를 급하게 지어 2부의 마지막이 개판이 나버렸습니다. 2부의 최종 보스인 암흑상제의 포스가 너무 떨어진 것이 문제였죠. 마치 귀칼에 무잔을 연상케 하는 휘적거리는 전투신과 주인공에게 찡찡대며 추한 꼴을 보이면서 퇴장하는 모습까지 1부에서 최종 보스로 강함과 간지를 보여준 108요괴 대마왕과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108요괴는 암흑상제의 신복이었는데도요. 스토리 및 설정도 급조됐으며 사자성어 마법에 억지 남발 등이 있었죠. 3부의 설정 또한 소스시티, 리더와 같은 설정이 등장. 다시 한번 동서양의 조화를 알려주는 우리의 마법천자문. 한자의 설명 또한 부족해졌으며 마법천자문의 상징인 분홍색 폰트 또한 이젠 없죠. 작화 또한 가끔 이거 정말 코믹 메이플이 선유했다는 말이 나오는군요. 진짜 문제는 마법천자문의 3부는 이제 시작이라 이 헬파티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미디어믹스 소개는 승 부분에서 다루어 뽕맛을 극대화하는 게 제맛인데 마법천자문은 관련 미디어믹스의 성적이 하나같이 이라서 마지막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법천자문은 2010년에 극장판 마법천자문 대마왕의 부활을 막아라 가 나와 전문 성우를 채용해 꽤 좋은 더빙 퀄리티였지만 총 관객 12만 명. 그만 알아보자. 애니 또한 2011년 문화방송에서 처음 방영되었지만 1, 2기 둘 다 그렇게까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밌게 봐서 망한 줄도 몰랐습니다. 게임으로는 무려 닌텐도 DS로 나온 마법천자문 DS, 마법천자문 DS2 최후의 한자 마법이 있으며 오락실 기계용 게임인 마법천자문 한자 배틀도 나왔었네요. 흡사 오락실 버튼 연타 게임과 비슷한 게임기로 할 수 있었고 일반 오락실이 아닌 대형 마트에 가야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 메이플 딱지와 같은 게임팩을 지급해 수진욕도 일으키는 게임이었죠. 이외에도 출시 예정이었지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마법천자문 온라인, 모바일 게임 중 카드 게임인 마법천자문 한자 영웅전, RPG 게임인 마법천자문 파괴의 신 강림까지 그닥 게임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주년을 맞이한 2014년 1월 21일 마법천자문 혼세 마왕전이라는 소설도 있으며 신기하게도 드라마까지 있네요. 극본은 전국의 초딩머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매직키드 마스리를 집필한 권인찬 마수리팀이 맡았으며 최대 시청률은 2.9%로 선방한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마법천자문은 코믹 메이플 스토리 오프라인 RPG가 100권을 끝으로 2019년 2월 20일에 완결이 되면서 한국의 학습, 소년 만화들 사이에서 유일한 장기 연재 만화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총총.